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개공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기 보면 3개월을 초과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OX. O. 두 번째, 개공이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상 신고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할 때 조심하셔야 돼. 일단 OX. X죠. 왜 X냐면 휴업이라는 거는 한 달 쉴 수도 있고 뭐 3달 쉴 수도 있고 6달 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나 항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3번 휴업 중 업무 재개 시 항상, 얘도 같은 맥락인데 휴업하다가 업무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항상 재개 신고, 그러니까 재개 신고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업무를 하겠다라는 신고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일단 OX, X. 왜냐면 한 달 쉬다가 업무를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를 했을 때만 재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 휴업 기간은 개공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OX. X. 제한이 있어요. 그 몇 개월을 넘어갈 수 없는 게 원칙,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죠. 6번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할 수 있고, 여기 6번에다가 별 한번 잡을게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읽을 때 지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사무소는 본점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지점이 본점하고 별도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물었잖아요. 어때요?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을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 종로 지점만 쉰대. 그리고 종로 지점만 없앤대. 어때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상관없지. 그쵸? 신고는 그럼 어디다 할 거냐?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 무조건 주사무소. 무조건 주사무소에다가 해야 돼요. 맞는 표현. 작년에 나왔던 질문. 자, 7번. 개공은 등록관청에 하는 휴폐업 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하는 휴폐업 신고를 어느 한 관청에 일괄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준 건데, 자, 여기 그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과 세무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에다가는 우리가 뭐를 등록하죠? 등록관청에 뭘 해요? 중개업 등록을 하잖아요. 맞죠? 중개업 하겠다는 등록을 우리 등록관청에 하지. 그리고 등록관청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시, 군, 구가 되잖아요. 근데 세무서는 뭐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이 중개업 사업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곳이 세무서예요. 그러면 여기도 등록관청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무서도 등록관청인 거야. 사업자 등록을 해주니까. 그리고 여기도 사업자 등록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공이 휴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만 하면 안 돼. 그럼 어디도 해야 되냐면 세무서에도 똑같은 휴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아니면 안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휴폐업 신고를 둘 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제도를 하나 만들었냐면 여기다 사례 하나만 적을게요. 여기는 이제 시군구, 달리 말하면 등록관청이고, 여기는 뭐 이제 세무서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개공이 있는데 휴폐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 이 휴폐업을 신고할 때 여기도 등록관청이고 여기도 등록관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개공 입장에서 휴폐업 신고를 어디다가 하면, 둘 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자, 예컨대 개공 사무실이 세무서가 가까워. 그러니까 세무서 바로 앞에 중개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만약에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 개공은 어디다가 신고하면 된다? 여기다가 요 휴폐업 신고를 일괄로 그것도 하는 거야.
일괄로 이거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시군구 등록관청에 안 해도 돼. 그럼 얘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일괄로 할 때 2장의 등록증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증과 무슨 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과 개설 등록증, 중개업 등록증 다 갖다 주면 여기서 즉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에 우편으로 송부를 해줍니다. 뭐를? 개설 등록증을. 그러면 여기다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 예, 이렇게.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못해. 반대로도 가네. 여기다 하면 이렇게 보내주는. 이렇게 서로 뭐 이런 식으로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없었던 항목이 새로 하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행정의 편의를 좀 봐주는 뭐 이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로 할 수 있다. 맞아요. O입니다. 일괄로 할 수 있다. 아무데나 한 군데만 하면 된다. 자, 넘어가시고 여기 테마 16 요거 뭐까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자, 여기 테마 16의 중개계약에다가는 별을 2개 잡아주시고요.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없고 또 중개계약에 관련해서 뭐 법률에 어떤 그 규정돼 있는 정의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얘는 제가 그 판례를 하나 좀, 우리 지방법원 판례이긴 하지만 판례 하나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개계약이 뭐냐, 자,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공에게,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요. 의뢰인이 개공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관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중개를 뭐하고?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뭐를 말한다 이랬어요? 합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합의는 이제 계약이잖아요. 의사표시가 합치된 걸 합의라고 하는데 그 합의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다. 의뢰인 대 개공 과의 계약이다. 맞죠? 그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다. 그러면 이 중개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손님이 개공한테 나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집 좀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그거를 달리 말하면 의뢰라고 얘기하죠. 의뢰. 네. 그런데 이 의뢰를 법률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청약이 되는 거예요. 청약이 뭐냐면 약정을 청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왜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청혼이라고 하죠. 청혼도 일종의 뭐야? 청약이야. 예. 그러면 이제 청혼을 받은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청혼을 받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안 해. 너랑 결혼 안 해. 이러면 거절이 되고, 오케이, 결혼하자. 이러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승낙이 되는데, 이걸 우리 이제 중개 용어로는 접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손님의 물건을 접수한다. 그럼 이걸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승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 팔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청약이고, 당연히 팔아드려야죠. 몇 동 몇 호 사시죠? 라고 이제 접수하게 되면 그게 승낙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일종의 계약이라고 읽어요. 그럼 이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중개계약. 네,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은 중개활동의 시작이에요. 중개활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개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 돼. 여기 보면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완성을 달리 말하면 거래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개완성은 거래계약이에요. 그러면 중개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거래계약까지
우리 그 소위 이제 그 중개 완성을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의 비교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중개계약은 여기 보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다 채색,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있는데 역시 제목에다가 채색 잡으시고, 여기다는 별 하나 잡고 여기는 별을 두 개를 따로 잡을게요. 얘는 전속중개계약은요, 전속중개계약은 100%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과 전속의 차이를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른쪽 보조단에 보면 일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인 것 같아요? 한 명의 의뢰인이 여러 명의 다수의 개공한테 의뢰하죠? 이거를 뭐라 그래? 일반. 그러니까 이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이 흔하다 아니면 흔하지 않다. 흔하다. 그래서 한자로 마늘 따자를 쓰는데 얘가 좀 중요합니다. 흔한 방식이라서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한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요, 독점 비독점. 그러니까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비독점이야. 나도 갖고 있고 옆집도 갖고 있고 그 옆집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공 입장에서는 비독점이에요. 그러면 이 개공 중에, 이 3명의 개공 중에 보수받는 개공은 몇 명? 1명. 만약에 얘가 받는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얘는 뭐 하네? 그러니까 계약서 쓰네. 얘만 받는 거지. 그럼 나머지 2명은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개공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불리한? 불리하지. 왜냐면 보수를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대개 일반 중개계약은 물건을 내놓을 때 막 한 10집씩 막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 막 병적으로. 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주변에 50 몇 개 있고 55개인가 그런데 아주 막 좀 심한 사람은 55개 다 내놓는데. 그리고 내놓을 때 가격도 다 다르게 내놓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 개공이 이제 얼마를 뭐 팔아달라고 사모님 내놓으셨죠? 그렇게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내놨냐고 막 정색을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내놓은 게 맞아. 왜냐면 55개를 똑같이 내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는 15억, 어디에다가는 16억, 뭐 어디에는 17억, 이게 다 다르게 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굉장히 단점이 많은 뭐 이런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많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개공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거보다는 이거를 끌어내셔야 돼요. 전속 중개 계약이 좀 선진화된 제도이고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은 몇 명한테 물건 주는 거야? 한 명한테. 이 한 명의 개공한테만 주는 거죠. 이 한 명의 개공은 독점력을 가져요. 뭐에 대한? 이 손님에 대한 혹은 물건에 대한 독점력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 확실히 받을 수 있지. 그러면 굉장히 유리불리,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의뢰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 개공 말고, 여러분 아직 개공이 아니니까 의뢰인의 시각에서 보고 답변하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어느 게 좋아 보여요? 의뢰인의 시각에서 봐야 돼. 왼쪽. 이 좋아 보여. 제가 여기 좀 단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좋아 보이는 이유. 응? 얘가 좋아 보이잖아요. 왜 좋아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높아지지? 여기가 높아지는 이유. 이게 사실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이게 훨씬 더 좋은 제도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유. 가장 비싸게 팔릴 것 같아. 근데 반대예요. 이거는요. 가장 싸게 팔려요. 왜 가장 싸게 팔리냐면 얘네들은 비싸게 팔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팔으려고 노력해? 빨리 하려고만 노력해. 그러니까 거래가가 낮게 형성돼. 오히려 얘가 거래가가 높게 형성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이유.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 빨리 팔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뭐든지 빨리 해야 돼. 중국집에 배달 주문할 때도 짜장면 2개, 짬뽕 2개, 탕수육 하나 하고 딱 끊으면 와야 돼. 그 정도로 빨리 안 하면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빠른 거. 이것도 빨라 보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3명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이제 서양 방식인데 서양에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 전속으로 합니다. 근데 이 서양에서 보니까 이 방식을 쓰다가 단점이 많아서 이거를 도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좀 더디 팔리는 게 있는 거야. 왜냐면 혼자 하니까. 그래서 전속에서는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팔릴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 예. 그러면 정보 공개는 어디다가 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네이버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드리면 그 네이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총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망이라 그래. 망. 예. 또는 일간신문. 망 또는 일간신문. 그러니까 망은 인터넷망 또는 일간신문. 둘 다 하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공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망이나 일간신문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몇 명의 개공이 여기로 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힌트, 우리나라에 현재 11만 명의 개공이 있어요. 그럼 여기 몇 명의 개공이 들어올 수 있을까? 11만 명이. 자, 그럼 여기는 몇 명이 중개하는 거야? 11만 1명. 여기까지 하면. 맞죠? 이거는 3명. 자, 뭐가 빨라요? 이게 약 한 3만 5천 배 빨라. 그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빠르잖아.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거래가도 높게 형성되고 빠르고 뭐가 좋아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우리 뒤에 선생님만 전속이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계속 이게 좋아 보이죠? 그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넘어간다니까? 예.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아직도 이게 잘 쓰이는 거야. 손님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근데 이게 훨씬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거를 끌어내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 이게 좋은 제도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돼. 일반보다 뭐가 좋은 거라고요? 전속이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면 안 돼. 이게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두 가지 제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볼 거냐면 둘 다 명문인정계약이다. 이 명문인정계약이라는 거는 법에 조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굳이 쓰면 여기는 22조 법조문이, 여기는 23조의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그러니까 족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족보가 있다. 그리고 체결 형태는 의뢰인이 개공한테 이렇게 의뢰하는데 다수한테 주죠. 불특정 다수. 근데 여기는 몇 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특정 1인에게만, 이렇게 한 명에게만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독점. 독점력이 없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독점. 중개계약이 되죠. 실무적으로 보면 일반이 많아요. 여기다 한자로 많을 따서 쓴 거고요. 여기다 별 한번 할게요. 많은 이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야. 일반 중개계약이 좋아 보여서 많다. 다만 이제 강남권에서 일부 이제 지역에서는 전속이 좀 많은 지역도 있어요. 이제 그건 개공들이 그렇게 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손님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지, 이제 서서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서서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얘는 적어. 현재까지는 적을 숫자 썼고, 일반 중개계약은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대개 일반인 구두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전화로 뭐 의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서면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전속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이게 좀 불편해요. 전속은 반드시 뭘로만 해라?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전속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 서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전속 중개계약은 구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서면으로 해야 서로에게 공평하거든.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표준계약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서가
일반도 있고 전속도 있어요. 일단 뒤에서 두 개 다 보여드릴 건데 다만 일반은 사용의 의무 없어요. 왜 사용의 의무가 없냐면 구두로 해도 되니까. 반대로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계약서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 구두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보존해야 되는데 일반은 보존의 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존해야 돼.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 계약서를 왜 갖고 있으라고 하냐면 이제 그 전속중개계약 이걸 체결하는 순간부터 보는 거야, 관청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양자 간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얘가 뭐 그 손해배상을 해주든 반대로 개공이 해주든 이런 거를 보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존해야 되고 원본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원본. 네, 왜 원본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 개공이 일방 당사자이잖아요. 이 쌍방 당사자가 요렇게가 쌍방 당사자니까 개공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 공개는 일반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공개 의무는 없지만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시 그림 보고. 일반에서 얘네들이 네이버라든가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할 확률이 높을까요? 매우 낮을까요? 매우 낮겠지. 왜 매우 낮겠어요? 비용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지금 이게 일반으로 물건을 받았는데 나 말고 옆집도 갖고 있고 그 옆집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뭐까지 하면 공개까지 하면 경쟁자가 더 많아지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 보면 어느 사무실에는 있는 물건인데 어느 사무소에는 없는 물건이 나오는 이유가 직접 받은 사람은 이걸 공개 안 해버리거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전속은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공개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전속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채색 한번 잡을게요. 자, 며칠 안에 공개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7일. 네, 여기 7일도 또 나왔는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일 나오는 거, 7일자가 들어가는 거를 3개가 중요한데 그 3개 다 배우셨어. 이제 벌써. 자, 7일이 세 번째 나오는 거야. 첫 주에 7일이 뭐 나왔죠? 첫 주가 아니고 두 번째 주. 인장은 오늘 나왔고, 인장 변경 등은 오늘 나왔고, 지난주에 7일 한번 나온 거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죠? 그게 뭐냐면, 개설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 며칠 안에 등록하고 통지해준다. 7일, 등록증 말고 통지까지가 7일, 그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인장 변경 등록이 며칠이야? 7일, 그 다음에 얘까지 7일. 요 세 개가 7일이 제일 중요해. 날짜는.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망이나 신문 둘 중에 택일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둘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통지는 누가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여기다 한번 써봐 드릴게. 누가 누구한테 통지? 통지는 뭔가 알려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개공이 의뢰인한테. 지금 뭐 진행사항 같은 거를 알려주는 건데, 일반에서는 그런 거 의무가 없어요. 일반에서는. 근데 전속은 알려줘야 돼. 예. 근데 반드시 뭘로 알려줘야 되냐면 문서로. 문서에다가 별. 예. 그러면 지금 막 업무 진행 상황, 누가 뭐 보고 갔다 이런 거를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지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어떤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서양 애들은 이 문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우리 막 생전 막 처음 보는 의뢰인한테 막 편지 보내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서를 보내냐면 이따만한 엽서 있잖아요. 엽서, 엽서를 종류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막 몇만 장씩 인쇄를 해놓고 이제 첫 번째 전속 우리 물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람 톰만 쓰는 거야. 그리고
몇 명이 보고 갔다. 이게 다 이제 인쇄가 돼 있어. 그러면 3명이 보고 갔어. 그리고 맨 밑에 누가 보내는 거. 여기 이제 엽서만 보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2주에 한 번씩 보내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보낼 때는 또 톰 해가지고 4명이 보고 갔어. 이제 그 다음 엽서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관심을 좀 가져 보인다. 그러면 집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뭐 톰 쓰고 뭐 누가 집 보고 싶어 해.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하고의 누구 관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의뢰인과 개공. 근데 보통 우리나라 그 개공들은 물건 접수 받으면 손님 있을 때까지 전화 한 통 안 하잖아.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누가 보고 갔어요. 그럼 나는 집을 보여줬잖아, 나는. 그런데 한 뭐 이틀, 3일이 지나가도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 그 집 보고 간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화 한 통 없잖아. 근데 이제 이 전속은 그런 걸 다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많은 거는 이쪽이 더 많은 이유는 이런 것도 불편한 문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손님들한테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일반에서는 없고 이제 전속에서만 있는데 위약금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설명은 좀 이따 뒤에서 드리도록 하고 배제했을 때 그리고 다른 의뢰 이렇게만 일단 적어 놓고요. 설명은 좀 이따 드릴게요. 뒤에서. 그리고 소요 비용도 전속에서만 있는데 이 소요 비용은 스스로라고 쓰시고 스스로 여기다가 채색 한번 하신 다음에 별 한번 할게요. 이것도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하고 전속에 대한 설명을 비교를 한번 해봤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공통적으로 명문 인정계약에 들어간대. OX. 둘 다 명문 계약이에요. 몇 조 이렇게 있죠.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의 의무가 없으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 몇 년? 3년. 원본, 4본. 원본. 자, 3번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정보 공개가 가능은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꼭 전속만 공개하라는 건 아니라 일반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내려가 보면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무 비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전속 중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죠? 개공하고 의뢰인이야. 자, 우리 그러면 개공은 첫째, 표준계약서를 써야 될 의무가 있어.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표준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있어요. 둘 다 표준계약서인데 얘는 사용의 의무가 있고 없고 얘는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써야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뭐가? 표준계약서가 둘 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깨알같이 써 있는 거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내용이 요거 써 있는 거야. 요거. 첫째 표준계약서 써야 되고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체결 후 며칠 안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그랬죠? 7일 안에. 여기다도 다시 별 해줄 건데 자, 이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정보를 7일 안에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는 개공조차고 아니면 의뢰인조차고. 의뢰인. 근데 의뢰인이 이걸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뭐를 요청을 하냐면 비공개를 요청하는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손님이 나는 빨리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빨리 하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줘?
비밀스럽게 해줘. 비밀스럽게. 그러면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공개 의무로 바뀐다. 이거 두 개 다 의무예요. 무슨 의무, 무슨 의무. 공개 의무, 비공개 의무. 그러면 공개와 비공개는 누가 정하는 거야? 의뢰인이 정하는 거야. 개공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조금 제재가 세죠. 이거는 상취. 나머지는 싹 다 업무 정지인데 요것만 상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요. 문서에다가 별. 항상 손님한테 뭐를 알려줄 때는, 의뢰인한테 통지할 때는 문서로 알려줘야 되고, 업무 처리 상황 몇 명이 보고 갔고 몇 명이 관심 있고 이런 거는 얼마나 자주 알려줘야 되냐면 2주에 한 번 이상 역시 문서로 알려줘야 돼. 2주에 한 번 이상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 애들은 엽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런다 그랬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좀 해야 되는 이유는 개공이 혼자 하니까. 전속은 혼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존해야 되냐면 3년.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 어려운 거는 없죠. 자, 이제 우리 의뢰인의 어떤 의무를 한번 좀 넘어가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의무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째는 위약금 지불 의무와 다른 하나는 소요비용 지불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성격이 좀 다르냐면, 전속 중개 계약은 몇 명의 개공한테 물건을 주기로 약속하는 거죠. 한 명. 근데 한 명인데 다른 개공의 중개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를 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개공한테 또 의뢰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전속 개공한테는 위약을 한 거지. 약정을 위반한 거잖아. 그래서 원래 주기로 한 보수의 100%를 위약금으로 줘야 돼. 그러니까 전속은 몇 명한테만 의뢰하는 게 맞아. 한 명. 근데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서 거래하면 위약금 줘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전속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했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속 개공이 손님을 한 명을 소개를 시켜줬어. 여기다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전속 개공이 누구를 하나 소개시켜줬냐면 또 다른 의뢰인. 여기가 만약에 매도할 사람이면 매수할 사람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서 얘가 얘를 소개시켜준 거야. 뭐 하라고? 둘이 거래하라고. 근데 이렇게 둘이 거래를 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배제시키고. 얘를 왜 배제시켰어? 보수 안 주려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뭐 줘야 된다는 거야? 위약금. 원래 주기로 한 보수만큼의 위약금.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 의뢰를 했다거나 또는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를 했거나 이러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때의 위약금은 주기로 한 보수의 몇 퍼센트? 100%를 줘야 되고. 자, 이제 소요비용 정산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기간 안에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 가지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대.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속 의뢰인이 개공의 도움 전혀 안 받고 자기가 상대방을 스스로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한 거야. 누구의 도움 없이, 개공의 도움 없이. 그러면 보수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 여기 개공이 있고 의뢰인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소위 이제 전속 관계예요. 전속 중개 관계. 이렇게 1대1 전속 관계인데, 얘가 자기 스스로 뭐를 찾았냐면 상대방을 찾은 거야.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개공의 도움 없이. 그래서 거래를 했어. 요렇게 둘이 이렇게 거래를 했단 말이야. 개공의 도움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 질문. 이 의뢰인은 개공한테 보수 줄 필요 있다, 없다?
아, 왜 또 어느 정도를 줘?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줄 필요 있다 없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있다고? 아니, 이게 거래는 했는데 얘의 도움이 전혀 없었잖아. 없다가 정답. 없다. 왜? 얘의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위약금은 줘야 된다. 위약금 줄 필요 없다. 없다. 왜? 위약도 안 한 거예요. 위약도 안 한 거야. 그런데 왠지 얘가 좀 불쌍해요? 안 불쌍해? 얘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어느 정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뭐 주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쌍한 거야. 누가 불쌍한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거 다 했잖아. 뭐 문서도 만들어서 주고 뭐 어쩌고 했는데 뭐 공개도 하고 어쩌고 막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스스로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잖아. 그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이거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하잖아.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랑 위약금은 아니더라도 너가 나를 위해서 비용을 쓴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 공개하는 비용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거야.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데 이때 소요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정산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50%가 뭐냐면 일단 둘이 약속한 중개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거의 절반을 한도로 놓고 그 보수의 절반을 딱 한도로 놓고 그때까지 개공이 쓴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정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여기다 적어봐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수는 얼마에 약속을 했냐면 100만 원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일이 생겼고 이 소요 비용은 가령 개공한테 얼마가 이제 쓰여졌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30만 원 썼을 때, 50만 원 썼을 때, 70만 원 썼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각 얼마를 줘야 될까요? 자, 여기는 30. 왜요? 순돈이 30만 원이니까 50만 원 썼으면 50. 왜? 50만 원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얼마? 여기는 50만 원이야. 왜 50만 원? 50만 원을 한도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쓴 돈만 정산해 준다. 됐죠? 자, 그러면 단어하고 연결해 주셔야 돼. 다른이라는 단어 나오면 위약금 아니면 소요비용? 위약금. 배제라는 단어 나오면 배제, 위약금, 소요비용. 위약금. 그러니까 다른, 배제 다 위약금. 그죠? 근데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 하나만 스스로 요 단어만 나오면 뭐로 연결? 소요비용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전속에서는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뭐 출제는 100%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서식은 둘 다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기본 확인 사항 한번 풀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 체결이 가능한가요? 네. 근데 전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예. 전속 중개계약도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계약에다가 우리 네 글자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전자계약은 거래계약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거래계약. 그럼 거래계약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매매, 뭐 임대차 이런 거래계약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속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은 전자적으로는 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써야 돼.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계약서 종이 있죠? 그걸로. 전자적으로는 안 되고. 7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7일 안에 문서로서 그 사실을 등록한 청에 신고해라 이랬어요. OX.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그죠? 본 적 없죠. 그런 건. 네. 7일 안에 관청에 뭐하러 알려? 그죠? 알릴 필요가 없다. 다만 7일 안에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거고 관청에 알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청은 이런 거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럼 관청은 뭐 관심이 있어? 돈 되는 거. 과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부동산 거래한 거 이런 거는 알려야 돼.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아까 우리 보셨죠? 일반 중개계약서. 국장이 실제로 권장하고 있다. 권장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권장은 하고 있지만 사용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의 의무는 없음. 자, 5번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이 체결 여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손님이 물건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전속으로 주겠대. 전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 체결 여부는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물건은 겁나 좋은데 손님이 아주 진상이야.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이에요. 그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체결 여부는 임의적인 게 맞아. 근데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돼. 구두로는 안 돼. 그러니까 체결할 거냐 말 거냐는 임의지만 체결하고 나서는 체결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 손님 중에 진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 이제 그런 손님들한테는 안 받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물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OX 문제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OX 퀴즈 7개예요. 7개. 지난주에 이어서 7개. 자, 준비되셨나요? 예, 1번. O예요, X예요? O 같아요? X입니다. 예, 자, X인데, 예. 쫄 거 없어. 제가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업무라도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인 개공 중에 부칙 개공 있잖아요. 부칙 개공. 그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 공매 이런 거 못해. 예, 경매, 공매 이런 거 못해요. 예, 어떤 업무 이건 틀린 거고. 2번. X.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여기가 틀렸어요. 모든 행위를 개공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야. 어떤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막 퇴근 이후까지 다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 거. 3번. X. 자, 어떤 게 X?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 왜냐면 얘가 징역받으면 얘도 징역받는다 이런 개념이 동일한 건데 얘가 징역받아도 얘는 벌금형만 받잖아요. 또는 얘가 벌금을 받을 때 500 받으면 얘는 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똑같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똑같이 받을 수도 없고. 자, 4번. 오죠. 왜냐면 분사무소는 누구만? 법인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5번 문제. 아까도 보셨다는 거야. X죠? 뭐가 틀렸어? 이거, 이 말 안 쓴다 그랬잖아. 설치신고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치신고는 분사무소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사무소는 뭐로 만들어낸다 그랬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그렇게만 만들어요. 설치 신고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여기는. 6번. 이전 신고에서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나?
7일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10일 맞아요. 10일 맞아. 이전 신고는 10일이야, 10일. 예. 말씀 안 드렸나? 이전 신고는 10일 안에, 사후 10일 안에 하는 게 맞고. 우리 가로 넣기에서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사후 10일 안에. 예. 이전 후. 맞잖아요. 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 안 어려워요. X야. 자, 어디가 X예요? 언제나. 왜 언제나? 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이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 했잖아. 에? 휴업이 아니라 신고.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게 언제나 전자적으로 못해. 그죠? 예. 그러면 언제나 뭘로만 해? 방문. 뭐 때문에?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아까 그거 말씀드렸잖아. 예.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는 무조건 뭘로만? 방문으로만 한다. 뭘로 못하고? 전자적으로 못하고. 예. 그래서 틀린 거야. 됐죠?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달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우리 입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